문제 1. 비탈면, 붕괴 형태와 붕괴 원인 및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훌처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비탈면, 붕괴 형태와 붕괴 원인 및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탈면 붕괴는 사면의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 할 때 전다 능력이 발생하며, 이때 전다 능력이 전단 강도를 초과하면 활동이 일어나 사면이 붕괴되게 됩니다. 또한 사면의 활동력이 저항력보다 큰 경우 붕괴하게 되며 안전율은 저항력 활동력으로 계산합니다. 토사사면 붕괴 형태는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9조 1. 토사의 미끄러져 내림, 슬라이딩은 광범위한 붕괴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완만한 경사에서 완만한 속도로 붕괴. 2. 토사의 붕괴는 사면 천단부 붕괴, 사면 중심부 붕괴, 사면 하단부 붕괴의 형태이며 작업 위치와 붕괴 예상 지점의 사전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3. 얕은 표층의 붕괴는 경사면이 침식되기 쉬운 토사로 구성된 경우 지표수와 지하수가 침투하여 경사면이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절토 경사면이 안반인 경우에도 파쇄가 진행됨에 따라서 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풍화하기 쉬운 안반인 경우에는 표층부 침식 및 전리 발달에 의해 붕괴가 발생되며, 4. 깊은 절토 범면의 붕괴는 사질암과 전석 토층으로 구성된 심층부의 단층이 경사면 방향으로 하중 응력이 발생하는 경우 전단력, 점착력 저하에 의해 경사면의 심층부에서 붕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량의 붕괴재해가 발생됩니다. 5. 성토 경사면의 붕괴는 성토 직후에 붕괴 발생률이 높으며 다진 불 충분 상태에서 빗물이나 지표수, 지하수 등이 침투되어 공극 수압이 증가되어 단위 중량 증가에 의해 붕괴가 발생됩니다. 성토 자체에 결함이 없어도 지반이 약한 경우는 붕괴되며, 풍화가 심한 급경사면과 미끄러져 내리기 쉬운 지층 구조의 경사면에서 일어나는 성토 붕괴의 경우에는 성토된 흙의 중량이 지반에 부과되어 붕괴됩니다. 안반사면 붕괴 형태로서 원형 파괴는 불연 속면이 불규칙적이고 풍화암층에서 발생하며, 평면 파괴는 불연 속면이 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쐐기 파괴는 불연 속면이 서로 교차하고, 전도 파괴는 불연 속면이 경사 반대 방향으로 발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탈면, 붕괴 원인으로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전다 능력을 증가시키는 외적 원인 요인으로는 1. 사면, 범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등이 있으며 전단 강도를 감소시키는 내적 원인 요인으로는 1. 절토 사면의 토질 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풍화작용, 동결융해, 간극수압 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경사면의 안전성 검토는 표준 안전작업 지침 제30조 1. 지질조사,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 구조. 2. 토질 시험, 최적 함수비, 삼축 압축 강도, 전단 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 3. 사면 붕괴, 이론적 분석, 원호알절법, 유한요소법, 해석. 4. 과거에 붕괴된 사례 유무. 5.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 관련성. 6.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 7. 풍화의 정도. 8. 용수의 상황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토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은 표준 안전작업 지침 제31조 1.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3.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의 하단부의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를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등입니다.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은 표준 안전작업 지침 제3-12조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용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이 탈락, 용무 7. 점검 시기는 작업 전 중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한다. 그 외에 비탈면 붕괴 예방 안전대책으로는 전다 능력을 감소, 사면을 보호하는 억제공 보호공법, 임시대책, 사면 안전율 유지법과 전단 강도를 증대, 사면을 보강하는 억지공 보강공법, 영구대책공법, 사면 안전율 증가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억제공에는 1. 때 식생공 등 식생보호공 2. 콘크리트 붙이기, 블록공 등 구조 물보호공 2. 배수로, 칡구 설치 등 용수 처리공 등이 있으며 억지공에는 1. 옹벽공이, 절토공 3. 압성토공 4. 말뚝공호, 소단 설치 6. soil nailing 7. rock bolt 8. shotcrete 9. earth anchor 등이 있습니다. 문제, 이 옹벽의 안전진단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 안전점검 진단편 2019 12 국토안전관리원 옹벽의 안전진단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반, 기초부의 경우 치마, 활동, 계획선형, 오차, 전도, 경사, 세굴 등이며 기침 활개세, 전면부의 경우 파손 및 손상 재료 분리, 균열, 마모, 침식, 배수공의 상태, 누수, 재질열화, 방랑 및 층분리, 방리, 백태, 철근 노출 등이며 기타 사항으로 주변 영향인자 배수시설 및 사면 상태 등가 있습니다. 그 외 보강토 옹벽의 경우 전면부 배부름, 석축의 경우 진행성 배부름, 배수공 상태, 채움 콘크리트 상태, 암석의 풍화도, 돌망태 옹벽의 경우 채움제 유실, 와이어 메쉬 파손, 진행성 변형, 결속 철망 상태 등입니다. 옹벽의 붕괴 방지 대책으로는 1. 옹벽의 안전성 검토 철저 2. 옹벽 저부의 전단 KEY 설치 3. 기초지반을 개량하여 지지력 증대 4. 옹벽 상부의 과도한 하중 금지로 옹벽 배면에 작용하는 하중 경감 및 주동 토압 경감 5. 뒷채움제를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고 철저한 다짐으로 전단 강도 증대 6. 배수공 증설 7. 신축 기음제 설치 8. 옹벽 접판의 면적 증대로 마찰력 증대 및 침하 방지 9. 상부 배수로 설치로 집중 호우 시 옹벽 배면 수압 증가 예방 등입니다. 문제 3. 기대기 옹벽의 종류와 안전성 검토 항목 5개를 쓰시오. 출처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부 기대기 옹벽은 비탈면 표면의 탈락으로 불안정해진 구간이나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 표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자중으로 비탈면을 안정화시키는 옹벽을 말합니다. 기대기 옹벽의 종류는 1. 합벽식 옹벽, 최소 두께 200mm 이상, 철근과 비탈면 표면과의 간격은 50mm 이상. 2. 계단식 옹벽, 각 계단이 겹치는 너비는 총너비의 1. 이 이상, 전면부 경사는 60, 90도 범위, 한 계단의 높이는 0.5, 1.5m, 계단의 최소 두께는 300mm 이상, 고정핀, 기초부 500mm, 비탈면 300mm 이상, 콘크리트 내부 150mm 이상 근입입니다. 안전성 검토 항목, 안정 조건으로는 1. 옹벽의 활동 파괴 2. 옹벽의 전도 파괴 3. 기초의 지지력 파괴 4. 기대기 옹벽 자체의 전단 파괴 5. 기대기 옹벽 자체의 모멘트 파괴 6. 옹벽이 포함된 전체 사면의 활동
등이 있습니다. 문제 4. 보강토 옹벽의 구성 요소, 파괴 형태와 안전 대책을 쓰시오. 출처 보강토 옹벽,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118010 2020 보강토 옹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록식 보강토 옹벽은 금속, 섬유 등의 보강재를 적당한 간격으로 성토체 내에 배치하여 흙의 횡방향 변이를 구속함으로써 보강재가 흙과의 마찰력에 의하여 토합에 저항하는 블록에 보강재로 보강된 토체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중력식 옹벽입니다. 보강토 옹벽은 기초치마, 지반치마, 배부름, 보강토 블록 불량, 수직도 불량, 지표수 침투, 그리드 보강재 재료 및 시공 불량 등에 의해 붕괴될 수 있어 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강토 옹벽의 대표적인 파괴 형태로는 1. 보강토 옹벽 전체 붕괴 2. 전면 벽체 붕괴 3. 전면 벽체 균열 4. 전면 벽체 변형 5. 보강토 옹벽 치마 등이 있으며 보강토 옹벽 붕괴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설계와 전체 안전성 검토 미흡, 강우 시, 지표수, 처리 미흡, 배수, 불량, 뒤채움 흙 사용 및 다짐 불량, 압축 강도가 작은 전면 벽체 재료 사용 및 기초 지반 부등치마, 전면 벽체와 보강재 간 연결 불량으로 보강재 연결부 과잉 인장 응력 발생, 보강토 옹벽 하부, 성토 지반의 다짐 불량, 기초 지반 지지력 부족 등이 있으며 보강토 옹벽 안전 대책으로는 적절한 설계와 보강토, 옹벽의 안전성 검토, 배수로 설치 등 지표수 유입을 방지, 외부 유입수 차단 배수 설계, 양질의 뒤채움 흙을 사용하여 다짐 철저, 보강재 연결부가 파단되지 않도록 고정 철저, 압축 강도가 충분한 보강 블록을 사용, 보강토 옹벽 하부 성토 지반, 다짐 철저로 지반 지지력을 기초가 연약 지반인 경우 말뚝 보강, 지반 개량 실시, 옹벽 하부 배수 시스템 설계와 시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문제 5. 터널 작업 시, 환기 방법 및 터널 굴착 시, 표준 작업 수칙 8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NATM, 터널 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작업 환경 불량으로 근로자 보건, 안전상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시야 확보 분리, 작업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터널 전 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 용량의 산출은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에 소요 환기량, 근로자의 호흡에 필요한 소요 환기량, 디젤 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 환기량,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분진에 대한 소요 환기량, 안방 및 집안 자체의 유독가스 발생량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요 환기량에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중앙 집중 환기 방식, 단열식 송풍 방식, 병열식 송풍 방식 등의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기 시 유의사항으로는 발파 후 유해가스, 분진 및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등을 신속히 환기시켜야 하며 발파 후 30분 이내 배기, 송기가 완료되도록 합니다. 환기 가스 처리 장치가 없는 디젤 기관은 터널 내에 투입을 금하여야 하고 터널 내의 기온은 37도 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작업 조건에 유해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터널 굴착 시 준수해야 할 표준 안전 작업 지침 내용은 1. 설계, 시방에서 정한 발파 기준 준수 발파 방식, 천공 길이, 간격, 직경, 각도, 화약 종류, 장향량 등, 과다 발파에 의한 모함 손실, 과다 여굴, 부석에 의한 붕괴 북락을 예방. 2. 막장 안반 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발파 시방에 적합한 암질 여부를 판단. 3. 연약 암질 및 토사층인 경우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발파 및 굴착공법 변경 여부를 검토, 발파 시방 변경, 안반 암질 판별, 안반지층 지지력 보강 공법, 발파, 굴착공법 변경, 시험 발파 실시. 4. 발파 허용 진동치는 건진법에 따른 건설 공사 설계 기준, 표준 시방서 기준 준수. 5.
시험 발파 후 암질 판별을 기준으로 하여 발파 방식, 표준 시방 등의 계획을 재수립. 6. 기존 구조물 철도, 지하철, 도로, 건축물 등의 하부지반 통과 구간의 굴착은 관계법령을 준수. 시험 발파에 의한 진동 영향력 정밀 검토. 영향 없는 범위 내 발파 시 발파 시방 준수. 연야 간반, 토층 구간은 발파 중지. 보링 등 정밀 조사 후 암질 판별에 의한 굴착 시방 변경. 보강공법 검토 후 발주처 협의야 시공계획 수립무진동 파쇄공법, 쉴드공법, 언더피닝, 프리그라우팅 등. 7. 계측관리 시 내공변이, 천단치마, 지중, 지표치마, 록볼트 충력, 쇼크리트 응력 등을 측정하여 보강대책을 수립.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장비, 인력 대피. 8. 발파 작업 시에는 화약류 운반, 취급, 사용, 관리, 작업상 안전 등 발파 작업 표주, 난전 작업 지침 준수. 또한 터널 공사는 산안법상 유해 위험 방지 계획, 건진법상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며 안전보건규칙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므로 이러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 요인 발굴, 안전대책을 수립, 실행하여 터널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6. TBM과 실드, 침매 터널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터널의 스프링 라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TBM 공법은 암질이 균질한 암층의 장대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 Tunnel Boring Machine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디스크 커터를 장착한 커터 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세하여 굴진하는 원형의 회전식 터널 굴진기를 이용하여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장대 터널의 경우 시공의 고속화 및 기계 굴착 방식으로 재해 예방, 터널 구조 안전성 향상, 소음, 진동 등 환경성 및 경제성에서 우수하며 단점은 장비가 고가로 초기 투자비가 높아 길이가 짧은 터널은 경제성이 없으며 단면 변화에 취약합니다. 쉴드 공법은 연약한 지반의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 철제로 된 원통형의 실드를 수직구를 통해 투입시켜 커터 헤드를 회전시키면서 터널을 굴착하고 실드 뒤쪽에서 세그먼트를 반복해 설치하면서 터널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장점으로는 지하 깊은 곳이나 물을 많이 포함한 연약 지반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작업 안전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실드의 제작이 어려워 공사비가 많이 들고 비교적 많은 공기가 소요되며 마찰 저항이 커서 비교적 짧은 터널에 활용됩니다. 또한 주변 인접 지반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침매 공법은 해협, 하천 등을 횡단하여 물밑에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 강이나 바다 밑에 트렌치를 굴착해놓고 작업장에서 침매함을 만들어 해저 터널이 설치될 장소로 운반한 다음 미리 조성된 트렌치에 침매함을 설치한 뒤 다시 묻어서 터널을 완성시키는 공법입니다. 장점으로는 터널의 부력이 작용하므로 지반의 지지력이 크게 필요 없어 연약 지반에 적합하며 제작장에서 함체를 제작하므로 구조체 품질이 우수하며 단점으로는 해안 및 하천의 기후, 조류 관련 영향으로 인해 공정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접합부 정밀 시공을 하지 않으면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라인은 터널의 상반 아치의 시작선 또는 터널 단면 중 최대폭을 형성하는 점을 종방향으로 연결하는 선을 말하며 arching effect의 첨단 능력이 스프링 라인으로 전달되어 가장 큰 능력이 집중되어 변형이 최대가 되는 부분으로 보강공법 설계 및 품질 시공이 필요하며 계측기 설치 위치, 내공변이계, 토압계이기도 합니다. 문제 7. TBM 공법에서 버력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NATM, TBM 공법에서의 버력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력은 터널 굴착 시 발생하는 파쇄된 암석이며 처리, 배출 과정상 안전사고 위험성과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공법 검토, 사전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표준 안전작업 지침상 버력 처리에 있어서 준수사항으로는 1.
버력 처리 장비는 다음 강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토 장거리, 운행 속도 등의 작업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굴착 단면의 크기 및 단위 발파 버력의 물량. 나. 터널의 경사도. 하. 굴착 방식. 라. 버력의 상상 및 함수비. 마. 운반 통로의 노면 상태. 2. 버력의 적재 및 운반 작업 시에는 주변의 지보공 및 가시설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 요소에는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운행속도, 회전주의, 후진금지 등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상기일. 2호의 계획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근로자에게 직업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버력의 적재 및 운반기계에는 경광등, 경음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력 처리에 있어 불발 화약류가 혼입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7. 버력 운반 중 버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무리한 적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8. 버력 운반로는 항상 양호한 노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9. 객내 운반을 궤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탈선 등으로 인한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궤도를 견고하게 부설하고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10. 버력 반출용 수직구 아래에는 낙석에 의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석주의, 접근 금지 등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버력 적재장에서는 북락, 붕괴의 위험이 있는 뜬돌 등의 유물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차량계 운반 장비는 작업 시작 전 다음 각 모계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제동장치 및 조절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차륜 내 이상, 유무. 라. 경광, 경음장치의 이상 유무 등입니다. 참고로 NATM 터널의 경우 페이로더,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반출하게 되고 공정상 크리티컬 패스에 들어가므로 공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또한 건설기계 충돌, 협착 등의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문제 8. 터널 갱구부의 기능과 붕괴 원인 및 안전대책 쓰시오. 출처. 터널 갱구부의 기능과 붕괴 원인, 안전대책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구부는 터널 입구부터 터널 길이 방향으로 터널 직경의 1, 2배 범위의 구간으로 토피가 얕고 기후, 지표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안반풍화 전리가 발달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불안정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터널 갱구부의 기능은 낙석, 토사북락, 눈사태, 지표수 유입 등으로부터 보호이며 붕괴 원인은 1. 다양한 취약지반 분포 2. 고도풍화, 잔존전리 발달 3. 집중강으로 인한 갱구부 강지보제 및 숏크리트 기초부 지반 파괴 4. 집중강우 및 세굴의 발생 5. 갱구 지반의 약한 자립 능력 6. 갱구 사면 상부, 임도의 영향 등입니다. 안전대책으로는 상부 사면 안정조치로서 사면 내 록볼트 및 숏크리트 타설 보강, 측구 및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갱구부 보강조치 강화로, 강지 보공 보강 설치, 구조물 보강 설치 강관다, 단그라우팅 등이 있습니다. APH 참고 사항, 강관다단 그라우팅.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은 강관을 막장 전방에 설치하고 주입재를 주입, 굴착면 전방에 우산 모양의 구조체를 형성하여 굴착 시 낙반 및 여구를 방지하는 공법. 소구경 의 60.5mm 또는 대구경 의 114.3mm에 연장 10임 강관을 중첩 시공하여 상부 하중을 지지. 문제구 배수형식에 따른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의 적용 조건을 모두 쓰시오. 출처. 배수형식에 따른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의 적용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수공법은 1. 형식. 방수포를 천정부와 측벽부에 설치하고 유입수를 터널 내부로 유도하여 배수 처리. 2. 적용은
1. 지질 조건이 양호. 이 주변에 구조물이 없을 때. 3. 지하수가 낮을 때. 3. 장점으로는 1. 라이닝의 수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구조적으로 얇은 묵은 콘크리트 라이닝도 가능하다. 2. 특수 대단면의 시공이 가능하다. 3. 시공비가 적게 든다. 4. 단점으로는 1. 자연 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 2. 지하수 위의 저하로 주변 집안 침하와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배수 기능 저하 시 수압 발생 가능. 2. 비배수 공법. 1. 형식. 터널 전단면에 방수포에 의한 차수층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유입을 완전 차단. 2. 적용은 1. 지질 조건이 불량. 2. 지하수가 높거나 지하수의 공급이 많을 때. 3. 도심 등 주변에 중요 구조물이 존재할 때. 3. 장점으로는 1. 유지비가 적게 든다. 2. 터널 내부가 청결하며 관리가 용이하다. 3. 지하수 위에 변화가 없으므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단점으로는 1. 시공비가 많이 든다. 2. 완전 시공이 어렵다. 3. 특수 대단면에서는 단면이 커서 비경제적이다. 4. 누수가 발생하면 보수비가 많이 들고 완전 보수가 어렵다. 5. 라이닝의 두께가 커지고 철근이 요구된다. 입니다. 문제 10 토목 터널 공사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쇼크리트. 숏크리트의 기능 4가지. 2. 배수 및 지수 차수. 공법 5가지. 3. 기계굴착 방법 5가지. 출처. 국가건설 기준 KDS 27300 2016 터널 지보제. 1. 숏크리트. 숏크리트의 기능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크리트. 쇼크리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가압시켜 노즐로부터 뿜어내어 소정의 위치에 부착시켜 시공 타설하는 콘크리트. 1. 집안아치, ground arc 형성. 쇼크리트에 작용하는 외력을 집안에 분산시키고 터널 주변에 북락하기 쉬운 암괴를 지지하며 굴착면 가까이에 집안아치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압 효과. 굴착면 주변 집안을 3축 응력 상태로 유지시켜 집안 강도 저하를 방지. 3. 응력 전달 효과. 강지 보제 또는 록볼트에 집안압을 전달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 응력 집중 완화. 굴착된 집안에 굴곡부를 메우고 전리면 사이를 접착시킴으로써 응력 집중 현상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5. 풍화 및 약화 방지. 굴착면을 피복하여 풍화 방지. 지하수 및 세립자, 유출 등을 억제. 2. 배수 및 지수차수. 공법 5가지로는 1. 딥웰 공법. 깊은 우물을 파고 양수, 중력 배수. 2. 웰포인트 공법. 진공강제 배수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집안 조건의 범위가 넓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 3. 물빼기공 수발공. 터널 막장면에 유공관이나 다발집속관 등을 천공 후 또는 천공과 동시에 삽입하여 침투수를 자연 배수. 4갱외 그라우팅. 토피고가 낮고 지상에서 그라우팅 작업이 원활할 경우 지상에서 그라우팅 실시. LW, JSP 등. 5. 갱내 그라우팅. 점착력이 없고 투수성이 매우 큰 경우 강관 다단 그라우팅 등이며. 3. 기계굴착 방법 5가지는 ear load header, road header, inline cutter, transverse cutter, e-digger, digger type, backhoe, ripper, hydraulic hammer. 3. 개방형 TBM, open TBM. 무지보 상태에서 기기 전면에 장착된 커터의 회전과 주변 안반으로부터 추진력을 얻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하여 굴진하는 터널 굴착기. 4. 터널 확공기, tunnel rearming machine. 파일럿 터널에 그리퍼를 장착하고 파일럿 터널에서 잡아당기는 견인력에 의해 전체 단면을 확폭 굴착하는 터널 굴착기. 기본 기능은 오픈 TBM과 같다. 5. 쉴드 TBM. 주변 집안을 지지할 수 있는 외판, 원통형의 판이 부착되어 있는 TBM 등이 있습니다. 문제 11.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의 구조적 역할 기능 5가지를 쓰시오. 출처 터널 설계 기준 KDS 2745 나무에
2016 현장 타설 라이닝 국가건설기준센터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라이닝의 설계 일반 콘크리트 라이닝은 터널이 계획된 지역 주변의 지반 상태, 환경 조건 및 주지 보재의 지보 능력을 고려하여 사용 목적 및 사용 조건에 적합하고 내구연한 동안 필요로 하는 안정성과 누수 등에 의한 침식이나 강도의 감소 등이 없는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2.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역할 기능은 내구성 향상, 내구연한 동안 구조체로서의 역학적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변이에 대한 구속 터널의 변형이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터널의 안정에 필요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외력에 대한 지지, 수압, 상제 하중 등에 의한 외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불확정 요소들에 대한 안전 확보, 집안의 불균일성, 지보재의 품질 저하, 록볼트의 부식 등 불확정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용 후 내구성 유지, 공용 후 외력의 변화와 집안, 지보재료의 열화에 대한 구조물로서의 내구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3.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의 공용적 측면에서의 역할 기능은 터널 내장재로서 미관 유지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사용 중 점검, 보수 등의 작업성이 높아야 한다. 지하수 등의 누수가 적고 수밀성이 양호하여야 한다. 터널 내의 전기, 조명, 환기 등의 시설을 지지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 중 전조 등에 의한 산란이 균등하여야 한다. 입니다. 문제 12 터널 막장면 낙반 사고 원인 및 예방 대책 설명하고 막장면 붕괴 원인과 막장면 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터널 막장면 낙반 사고 원인 및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널 낙반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막장면 전리, 발달 상황 등 지질 및 지층 상태, 지하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미 실시, TSP, 선진 수평 보링 등 막장 탐사 미실시, 시행 간격 과다, 1일 페이스 매핑 미실시, 단층, 파쇄대 존재, 토피가 낮고 연약 지반으로 자립성이 낮은 구간 존재, 쇼크리트, 록볼트 등 터널 지보공 미설치 또는 설치 미흡, 부석 제거 미 실시 및 불량, 낙석 위험 장소,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미 실시 등이며 막장면 천단부 안정을 위한 조치로는 록볼트, 숏크리트, 강관 다단 그라우팅 등 터널 천단부 안정 보조공법 실시, 지보공 설치, 수발공, 수발갱 등 배수시설, 시공, 터널 지보공, 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등 위험 방지 조치 선제적 실시, 록볼트 작업 시 설치 간격 준수, 록볼트 정착 시 시멘트 페이스트 완전 충진 및 발현 시간 경과 후 터널 굴착 작업 실시, 1일 페이스 매핑 실시 및 방호 선반 설치, 천단부 RMR 조사, 천단, 지표, 지중 치마, 내공 변이, 록볼트 충력, 쇼크리트 응력 등 계측 관리 철저, 막장면 조명 유지, 환기 시설 및 배수로 관리 철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를 위해 통신시설 및 폐쇄회로 설치, 예상치 못한 암질이나 다량의 용수, 출현 등 설계와 상이한 상태가 될 시 반드시 공법 변경 검토 등 안전성 강구, 시험 발파, 발파 시방 준수 후 작업 재개 등의 대책이 있습니다. 문제 13 NATM 공법의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NATM. NATM 공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ATM 공법이란 원지반의 본래 강도를 유지시켜 지반 자체를 주지보재로 이용하는 터널 굴착 공법을 말하며 원지반의 본래 강도 유지, 지반 이완 또는 변형 방지 위해 지보공법 적용하여 지반 거동을 최소화하고 지반 자체 자립성을 유지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NATM 시공 순서는 사전 준비, 갱구 보강, 굴착 제어 발파, 천공, 장약, 발파, 환기, 안반 보강, 와이어 메쉬, 쇼크리트, 록볼트, 강지보, 격자지보, 방수, 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순서이며 NATM 붕괴 원인은 1. 지하 수위 변화 2. 하중 집중
3. 응력 집중. 4. 응력 변화. 5. 용출수 발생. 6. 집안 침하. 7. 진동 충격 등입니다. 터널 굴착 시 준수해야 할 표준 안전작업 지침 내용은 1. 설계. 시방에서 정한 발파 기준 준수. 발파 방식, 천공 길이, 간격, 직경, 각도, 화약 종류, 장약량 등 과다 발파에 의한 모함 손실, 과다 여굴, 부석에 의한 붕괴 북락을 예방. 2. 막장 안반 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발파 시방에 적합한 암지려부를 판단. 3. 연야감질 및 토사층인 경우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발파 및 굴착공법 변경 여부를 검토. 발파 시방 변경, 안반 암질 판별, 안반 지층, 지지력 보강 공법, 발파, 굴착 공법 변경, 시험 발파 실시. 4. 발파 허용 진동치는 건진법에 따라 건설 공사 설계 기준, 표준 시방서 기준 준수. 5. 시험 발파 후 암질 판별을 기준으로 하여 발파 방식, 표준 시방 등의 계획을 재수립. 6. 기존 구조물, 철도, 지하철, 도로, 건축물 등의 하부 지반 통과 구간의 굴착은 관계 법령을 준수. 시험 발파에 의한 진동 영향력 정밀 검토. 영향 없는 범위 내 발파, 발파 시 발파 시방 준수. 연야 간반, 토층 구간은 발파 중지, 보링 등 정밀 조사 후 암질 판별에 의한 굴착 시방 변경. 보강공법 검토 후 발주처 협의하 시공계획 수립 무진동, 파쇄공법, 쉴드공법, 언더피닝 프리그라우팅 등. 7. 계측관리 시 내공변이, 천단치마, 지중, 지표치마, 록볼트 충력, 쇼크리트 응력 등을 측정하여 보강대책을 수립.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장비, 인력 대피. 8. 발파 작업 시에는 화약류 운반, 취급, 사용, 관리, 작업상 안전 등 발파 작업 표준 안전작업 지침 준수. 또한 터널 공사는 산안법상 유해 위험 방지 계획, 건진법상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며 안전보건규칙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므로 이러한 사전안전성 검토 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 요인 발굴, 안전대책을 수립, 실행하여 터널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NATM 터널 건강장애 위험 요인 및 작업 환경 개선 대책으로는 건강장애 위험 요인으로 소음, 진동, 분진, 산소 결핍 등이 있으며 작업 환경 개선 대책으로 주기적인 작업 환경 측정 후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가 중요한데 1. 소음의 경우 난청 예방을 위한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실시,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2. 분진의 경우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실시, 분진 방지 살수, 방진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3. 진동의 경우 진동 방지 장갑 착용, 진동기계 유해성 주지. 4. 산소결핍의 경우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환기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터널 내 적정 조도 확보를 위해 갱구 31UX, 터널 구간 51UX, 막장 71UX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14. 페이스 매핑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페이스 매핑이란 터널 공사 시 노출되는 막장 또는 안반 절취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 조사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페이스 매핑 시 지질 구조, 안반 상태, 불연속면, 단층, 전리, 파쇄대, 지하수 등 조사를 실시하며 페이스 매핑은 1. 집안조사 불확실성 보완, 2. 적절한 지보재 선정을 통한 시공 안전성 확 3. 집안 변화 예측, 4. 계측기 설치 위치 선정과 계측 결과 분석을 위해 필요합니다. 조사 기준은 매 막장은 페이스 매핑을 반드시 실시, 낙반, 붕괴 위험 구간 상세, 조사, 천단부, 막장면, 측벽, 막장면 간 상호 연관성, 특성 파악 등입니다. APH 참고 사항, 터널 계측,
터널계측은 일상계측과 정밀계측이 있으며 일상계측, A계측, 시계측 항목은 1. 육안관찰 2. 내공변이 측정 3. 천단치마 측정 4. 지표치마 측정 5. 록볼트 인발시험 등이 있고 정밀계측, B계측, C계측 항목은 1. 지중변이 측정 2. 지중치마 측정 3. 지하수위 측정 4. 숏크리트 응력 측정 5. 록볼트 충력 측정 6. 탄성파속도 측정 등이 있습니다. 터널 내부에 설치하는 계측기기는 굴착 직후 또는 지보재 설치 직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외부에 설치하는 계측기기는 터널의 굴착 영향이 측정 위치에 미치기 전에 설치하여 초기치 측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제 15 도로터널에서 화재 예방 안전관리상 필요한 방제시설을 5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쓰시오. 출처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 7, 22, 일부 개정. 터널 방제설비 종류로는 1.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설비,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설비. 2.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비상방송설비. 3. 피난설비, 피난기구 사다리, 인명구조기구, 공기호흡기, 유도 등, 피난유도 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재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 6. 통신 및 통보설비, 비상전화 250M 간격으로 설치, 정보표지판 터널 입구에 설치. 7. 기타 설비, CCTV, 비상연락갱 인접터널로 대피하기 위한 방화문, 비상주차대, 750M 간격으로 설치. 터널은 관통되기 전까지는 밀폐 공간에 해당하며 관통 후에도 화재 또는 기타 사고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터널 내의 차량 화재 사고는 발생 시 중대 시민재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제 설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6 교각 시공 후 교각 위에서 이동식 거푸집 작업차 Farm Traveler 이용하여 교각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유지하면서 상부 구조를 전진 가설해 나가는 교량 건설 공법을 쓰시오. 콘크리트 교량 상부 구조 가설 공법 4가지, 걷어 인양, 거치 후,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방법 3가지에 대해 쓰시오. 출처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 7, 22, 일부 개정. 커샤 가이드, 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FCM 공법 Free Cantilever Metho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의 시공 방식 중 하나로 교량 하부에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가설 장비를 이용하여 각 교각으로부터 좌우의 평형을 맞추면서 세그먼트를 순차적으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경관을 구성하면서 인접한 교각에서 만들어져 온 세그먼트와 접합하는 방식의 시공법입니다. 적용 조건은 주로 경관의 무게를 견디는 동바리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상 구간으로 선박 통행을 허용하거나 수심이 깊을 경우 또는 홍수의 위험이 클 경우, 깊은 계곡 통과, 건물, 주거지, 도로, 철도 등을 횡단하는 장경간 교량, 기반 조건이 교각 기초에 적당치 않을 경우, 기타 조건으로 동바리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MSS 공법은 가설 작업대가 이동하면서 교량 상부 구조물을 타설하는 방식이며 ILM 공법은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후방에 설치한 제작장에서 1세그먼트 세그먼씩 제작하여 교량의 축 방향으로 잭잭을 이용하여 조금씩 밀어내면서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으로 연소 갑출 공법이라고도 하며 런칭 노즈가 특징입니다. PSM 공법은 후방에 설치한 제작장에서 1세그먼트를 제작하여 ган트리 크레인과 트럭을 이용하여 세그먼트를 이동하여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걷어, girder, 인양 및 거치 후.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방법은 코샤 가이드, PSC 교량공사 안전 작업 지침. 1.
거더 상단 코핑 상부에 매립된 고리의 와이어 로프, 턴버클 사용하여 하부 구조물의 고정. 2. 삼각 프레임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측면의 지지. 3. 거더 하부 좌우 측면에 쐐기 형식으로 임시 받침 설치. 4. 거더 상부 돌출 철근에 25mm 이상 철근을 사용하여 5m 간격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용접하여 고정. 문제 17.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교량 설치, 해체, 변경 시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안전보건규칙 제369조. 교량의 설치 해체 변경 작업 시 준수 사항으로는 안전보건규칙 제369조 1. 작업구역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2. 재료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달줄, 달포대를 사용할 것.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 시 부재는 인양고리를 견고히 설치할 것. 4. 인양용 로프는 부재의 2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할 것. 5.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거리 로프를 해체시키지 않을 것. 6. 자재나 부재의 낙하 전도 붕괴 위험 우려 시 출입금지 구역 설정. 7.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 조치할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규칙 제38, 3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업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 13개 중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상부 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18교량 상부구조 형식 분류 중 트러스교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출처 안전보건기준 규칙. 트러스교 트러스 브리지는 몇 개의 직선 부재를 한 평면 내에서 연속된 삼각형의 뼈대 구조로 조립한 트러스를 주부재로 한 교량으로 1. 워렌 트러스, 상로의 단지간의 사용. 2. 하위 트러스, 사제가 만재하중에 의하여 인장력을 받도록 배치한 트러스. 3. 프라트러스, 사제가 만재하중에 의하여 인장력을 받도록 배치한 트러스. 상대적으로 부재 길이가 짧은 수직재가 압축력을 받는 장점이 있다. 4. 파커 트러스, 프라트러스, 상현재가 아치형의 곡선인 경우. 5. K 트러스, 외관이 좋지 않으므로 주트러스에는 사용하남. 2차응력이 작은 이점이 있다. 6. Baltimore 트러스, subdivided 분격, 트러스의 일종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 19 교량 교자장치의 부반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교량 교자장치의 부반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교자장치의 부반력은 곡선 반경이 작은 교량 등에서 중차량이 외측으로 통과 시 원심력, 구심력 차에 의한 뒤틀림 현상에 의해 내측에는 인장력, 외측에는 압축력이 작용함에 따라 교량 상판 내측이 위로 상승하여 교자장치 파손이 발생하거나 교량 상부 파손 또는 붕괴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1. 곡선 반경이 적은 경우. 2. 활하중에 의한 부반력 미고려. 3. 차량 적재하중 초과. 4. 지나친 편심의 경우 발생하며 교량에서의 부반력 제어 방안으로는 1. 받침 간격 및 위치 조정. 2. 받침부 높이 조정. 3. 상부 구조 일체화. 4. 곡선 반경, 증대. 5. 지간수 변경. 6. 박스형, 거더로, 설계 변경. 7. 외측부, 아웃트리거 추가. 8. 부반력 포트 받침 설치. 9. 타이다운, 케이블 보강 등이 있습니다. 문제 20 도로공사의 노상 성토 작업 시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짐도 판정 방법 5가지를 설명하시오.
출처 AN 1145, 145, 12, 2020 도로설계 요령 제2권, 토공 및 배수,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의 노상성토 작업 시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짐도 판정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은 공용 중 상부층으로부터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지지하며 시공 중에는 대형 시공 장비가 진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기능에 부합되게 균일한 지지력이 발휘되는 노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짐도 판정 방법으로는 1. 건조밀도로 판정하는 방법. 실험실에서 최대 건조밀도에 대한 현장에서의 건조밀도의 비로 다짐도를 판정. 신뢰도가 가장 높고 많이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질토의 적용노체 90%, 노상 95% 이상. 2. 포화도나 공기 공급률로 판정하는 방법. 포화도 기준으로 85, 95%로 한다. 공기 공급률 기준. 보통 20% 정도. 고함수의 점토질 집안 다짐 관리. 3. 강도로 판정하는 방법. 다짐 후 현장에서 측정한 CBR, PBT 시험에 따른 콘지수와 K값의 시방서 기준 비교. 안정된 집안의 적용. 사질토, 호박돌, 암계 등. 4. 상대 밀도로 판정하는 방법. 공학적 정의. 자연 상태의 조립토의 조밀한 정도. 불안정 느슨한 상태. 보통 안정 조밀한 상태. 비점성 사질토 집안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방서 기준 비교. 5. 변형량으로 판정하는 방법. 프루프 롤링이나 벤켈만 시험으로 평가하며 시방서 기준 비교. 고성 토 구간이나 연약 집안 구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6. 다짐 기종과 다짐 횟수로 판정하는 방법. 현장 다짐 시험 결과에 따라 적당한 다짐 기계로 규정 횟수 이상 다지면 합격. 토질과 함수량의 변화가 없는 곳에 적용 등이 있습니다. 문제 21. 포장공사 중 아스팔트 피니셔의 충돌 사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 코샤 가이드. 아스콘 포장공사는 아스팔트 피니셔, 타이어 롤러 등 각종 롤러, 아스콘 운반 덤프트럭, 신호수 근로자 등 많은 장비와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포설 및 다짐 등 다양한 공종의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해 충돌, 협착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됩니다. 아스팔트 피니셔 포설 작업 시 주의사항은 유도자는 덤프트럭의 운전자와 같은 방향에서 피니셔, 호퍼 부근 혹은 그 전방 50m 사이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유도 신호를 하도록 한다. 피니셔의 운전자와 유도자는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혼합재를 피니셔의 호퍼에 공급하는 현장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유도자는 덤프트럭의 운전자로부터 잘 보이는 장소에서 신호하여야 한다. 신호는 호각 및 수신호를 병용한다. 아스팔트 포설 후 로울러. 전압작업 시 주의사항은 로울러와 피니셔와의 근접거리는 최소 1m 이상으로 한다. 또 마무리공은 로울러와의 거리를 2-3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신호는 호각 및 수신호를 병용한다. 로울러 운전자는 마무리 작업 시 근접 작업 근로자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로울러 운전자는 동절기 한냉 포장 작업 시 로울러에서 살수되는 물이 아스팔트의 고열에 의해 수증기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